방금 전에 발표된 속보로서 전달드립니다. 이란의 새 최고 지도자가 드디어 첫 번째 공식 성명을 발표하면서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그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드리자면은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를 계속할 거고 또 중동 지역의 미군 기지를 직접적으로 타격하겠다라는 겁니다. 듣기만 해도 등골이 서늘해지죠. 사실상 전면전을 불사하겠다는 선언인 건데 이번 공식 성명으로 인해 가지고 미국 이란 전쟁이 정말로 장기전으로 끌고 갈 신호일지, 그리고 만약에 전쟁이 길어지게 된다면은 전 세계 경제, 암호화폐 시장, 특히 리플 XRP 같은 코인 가격에는 어떤 폭풍이 몰아치게 될까요? 지금 많은 분들께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다들 이미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 호르무즈 해협은요,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5분의 1이 지나가는 에너지의 혈관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 좁은 길목이 막혀버린다. 이 지난 1970년대 오일 쇼크처럼 국제 유가가 어디까지 상승할지 모를 정도로 크게 상승을 할 거고, 또 경제에는 엄청난 충격이 온다는 것들을 역사에서 배웠었죠. 근데 이란의 신임 최고 지도자가 방금 전 취임 일성으로서 바로 그 해협을 꽉 잡겠다고 공언을 한 겁니다. 진짜로 오일 쇼크라도 일으킬 기세인데요. 말 그대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요, 세계 경제의 아킬레스건을 틀어쥐고 흔들겠다는 뜻입니다. 이 기름값이 이렇게 계속 뛰게 되면 미국을 비롯한 각 국가의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쉽게 내리지 못할 거고, 오히려 높은 금리를 장기간 더 유지해야 되는 이런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젊은 신임 최고 지도자의 한마디가 이렇게까지도 위험한 신호로 읽히고 있을까요? 많은 분들께서 이란이 또 큰 소리 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넘어가실 수도 있겠지만, 이번에는 놓쳐서는 안 될 결정적인 포인트가 한 가지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과거랑은 차원이 다른 극단적인 노선 선언인데요. 이란의 새로운 지도자가 된 모즈타바 하메네이 같은 경우는 불과 며칠 전에 최고 지도자 자리에 올랐었고, 근데 취임하고 처음 내놓은 성명에서부터 이 선을 아주 강하게 긋고 있죠. 호르무즈 해협 봉쇄라거나 지역 내부 모든 미군 기지 철수 요구라거나, 그리고 철수하지 않으면 직접 타격한다라거나, 이렇게까지 또 강경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 전까지만 해도 이란 같은 경우는 직접 미국을 때리기보다는 주변 단체들을 지원하는 이 대리전 전략들을 주로 써왔습니다. 이 강하게 말해도 실제로는 신중하게 수위를 조절하곤 했었죠. 근데 이번에는 달라요. 이 새 지도자가 첫날부터 미국과 정면 충돌도 불사하겠다 이렇게 탁자를 친 거고, 이건 이란의 전략 노선이 완전히 바뀌었다고도 볼 수 있는 대목인데요. 이런 뉴스들 말고도 게다가 이걸로 끝나지 않고 있죠. 지금 이란 측에서는 드론을 활용해가지고 이 미국 본토에 대한 공습까지도 여지를 넘겨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이렇게까지도 강경하게 나오고 있을까요? 여기에는 끔찍한 비극이 한 가지 배경으로 깔려주고 있고, 이 전쟁이 막 발발한 2월 28일 미군과 이스라엘 공습 도중에 오폭 사고가 하나 났었습니다. 이란의 남부 미나부 지역의 한 초등학교에 미사일이 떨어졌던 건데, 하필 이때 수업 중이라서 학교에 있던 어린이들이 그대로 희생되고 말았어요. 무려 170명에 가까운 어린 학생들이 목숨을 잃어버렸고요. 너무 안타깝고 또 충격적인 사건이었는데, 미국은 혁명수비대 시설을 정밀 타격하려던 것이 빗나간 사고였다고 하고 있지만요, 이 결과적으로 봤을 때 수백 명의 죄 없는 아이들이 참혹하게 숨진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이란 내부 분위기를 완전히 뒤집어 놓았고, 이제 이 전쟁은 이란 입장에서는 침략자에 대한 피해 복수라는 이런 성격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을 사람들이 많이 놓치고 있는데,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첫 번째 성명에서 이 사건을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면서요, 우리는 순교자들의 피해에 대한 복수를 절대 잊지 않을 것이다. 이 적으로부터 동등한 수준의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할 것이다. 이렇게 강경 발언을 했습니다. 이번에 희생당한 어린아이 170명의 목숨값으로 미국에도 그만한 피해 대가를 치르겠다라고 하겠다는 건데, 이 말을 공식 석상에서 꺼냈다. 이건 절대로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겠죠. 이 국가 차원에서 복수를 천명한 거고, 이제 이란 군부도 물러설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핵심은 과연 이란이 실제 행동에 나설 수가 있을까요? 일각에서는 아직도 이란이 막판에 수위를 조절할 거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지만요, 이란도 전면전으로 가면은 자신들이 더 위험해질 걸 알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만 센 말을 하고, 또 실제로는 제한적인 행동에 그칠 거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죠. 예를 들어가지고 미국을 직접 공격하기보다는 사이버 테러처럼 눈에 덜 띄는 방식으로서 단순하게 체면 치레만 하고 끝내지 않겠냐는 겁니다. 이 내부 경제도 어렵고요, 국제 제재도 무섭다 보니까 미국의 압도적인 군사력을 자극했다가 자칫 정권 자체가 무너질 위험도 있다 보니까요, 말은 세게 해도 행동을 조심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존재하고,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호르무즈를 진짜로 꽉 막거나 미군을 직접 때리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전쟁이 오래가지 않고
금방 국지적으로 끝날 거다. 뭐 이런 희망 섞인 관측이겠죠. 하지만 현재까지 나온 사실들을 봤을 때 그런 낙관은 상당히 위험해 보이기도 하는데요. 왜 그럴까요? 먼저 이란 측에서 이미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이 혁명수비대가 전쟁 발발 직후부터 실제로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 해군을 풀어가지고 선박 통제를 강화하고 있고요. 일부 유조선 같은 경우는 이란군의 검사랑 지연으로서 발이 묶이기 시작을 했어요. 이 말만 한 게 아니라 실제 봉쇄 작업에 착수한 정황들이 뚜렷합니다. 그리고 다른 전선의 활성화라는 이런 표현들도 눈여겨보셔야 되는데, 모즈타바가 성명에서 이 표현을 썼는데, 모즈타바가 성명에서 쓴 표현은요, 레바논의 헤즈볼라나 예멘의 후티 반군 같은 이 우방 세력을 총동원해가지고 여러 가지 다방향으로서 공격하겠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전쟁 시작 이후에 벌써 예멘 쪽에서 카타르의 LNG 가스 시설을 노린 공격들이 발생했었죠. 이 중동 곳곳에서 작은 불씨들이 튀고 있다는 사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사이버 공격 한두 번으로 끝내고 우리 복수했다라고 하기에는 이미 판이 커졌습니다. 이 결정적으로 신임 지도자 본인이 공개적으로 약속해버린 복수를 헛소리로 만들 수는 없겠고요. 이 처음에 권력을 잡은 지도자가 첫 연설부터 허언을 했다. 그렇게 되면은 자신의 입지에 치명타일 거예요. 이 모즈타바 하메네이는요, 지금 반드시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본인의 부친인 알리 하메네이의 권위에 가려져 있던 사람이 이제 막 전면에 등장을 했는데, 만약에 말만 요란하고 행동이 뒤따르지 않게 되면은 군부나 강경파 국민들이 등을 돌리게 될 겁니다. 7살에서 12살 배기 여자아이들이 참혹하게 희생된 장면을 온 국민이 봤는데요. 여기에 대한 복수를 하지 않으면 정권이 유지되기 힘들 정도로 이 국민 감정도 격앙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반드시 피해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이런 말을 행동으로 옮길 가능성이 높다고 보셔야 되는 거고, 결국에 지금 현재로서는 전쟁이 금방 끝나기보다는 여러 가지 전선에서 불길이 번지는 이 장기전이 될 공산이 크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를 정리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쟁 측면에서 봤을 때 당장 평화 협상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워 보여요. 미국과 이란 측에서 곧바로 악수를 할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지금 즉시 제3차 세계대전처럼 전면적인 충돌로 치닫느냐, 이 미국도 아직은 신중하게 대응을 하고 있어가지고 다행히 그런 최악은 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대신 현실적으로 봤을 때 가능한 그림들, 이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이어지는 다면적 국지전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란 본토랑 이스라엘 미군 간의 직접적인 싸움보다는 레바논, 예멘, 이라크 등 곳곳에서 이 대리전 양식으로서 불씨가 타오르는 거겠죠. 중동 전역에 크고 작은 충동들이 이어지게 되면서 이 긴장감이 고조된 상태가 몇 달은 더 갈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호르무즈 해협도 역시 완전히 정상화되진 않을 겁니다. 이란군이 언제라도 목을 조일 수가 있는 압박 카드로 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전쟁이 길어지면 국제유가도 쉽게 떨어지지 못해요. 지금 시장에서는 배럴당 90달러에서 110달러 사이에서 계속 이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기름값이 높은 상태로 몇 달 가면요, 물가 상승 압력이 계속 남아있겠죠. 그러면은 미국의 중앙은행도 올 여름에는 금리를 내리지 못할 겁니다. 이 원래 6월쯤에 금리 인하가 시작될 거란 기대가 많았었는데 이게 9월달이나 그 이후로 늦춰질 가능성이 크겠죠. 아무래도 물가가 잡힐 때까지 섣부르게 돈풀기를 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이런 식의 거시경제 환경이라면 암호화폐 시장이 당분간 큰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고금리가 이어지면 투자자들이 위험자산에 들어가는 걸 꺼려할 거고, 리플 XRP 가격도 단기적으로 봤을 때 2,000원 언저리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또 지루한 횡보세를 보일 수가 있겠죠. 실제로 투자 심리가 얼어붙었어요. 이 전쟁 공포만 없었으면 여러 가지 나왔을 호재들도 지금은 가격에 반영이 잘 되질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코인의 가치가 사라진 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물밑에서 엄청난 변화들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전 세계 전통 금융자금들이 리플 XRP를 받아들일 거대한 길이 깔리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놀랍게 들리시겠지만 정작 모두가 전쟁 뉴스에 정신 팔려 있을 때 뉴욕 월스트리트에서는 XRP 생태계에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 리플사가 운영하는 기관 투자용 플랫폼 리플 프라임이요, 미국 금융의 핵심망에 정식적으로 편입이 된 거고, 쉽게 설명드리자면 이렇습니다. 미국 주식 거래의 결제랑 청산을 책임지는 DTCC라는 기관이 있는데 증권거래의 심장 같은 백본입니다. 여기 산하 국가증권청산공사 NSCC의 회원 명단에 리플 프라임이 공식 등재가 되었다는 사실. 이 복잡하게 들리시면은 이제 리플의 XRP 결제망이 미국 월가의 중앙 결제망과 직접 연결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리플이 작년에 거액을 들여가지고 인수한 히든로드라는 회사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이루어냈고요. 이 회원 코드까지도 부여받게 되면서 전통 금융기관들이 XRP 원장을 통해서
거래를 청산할 수 있는 제도적인 문이 활짝 열린 셈이겠습니다. 한마디로 미국 월가의 돈줄과 리플의 블록체인 고속도로가 이어지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 이건 앞으로 엄청난 유동성이 리플 XRP 쪽으로 흘러들어올 수 있는 공식 통로가 마련됐다.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겠죠. 이 소식에 리플 측의 핵심 인물들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면서 의미심장한 코멘트를 남겼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미 눈치 빠른 큰손들은 움직여주고 있어요. 온체인 데이터, 즉 블록체인 거래 기록을 추적을 해보니까 최근 XRP 고래 투자자들이 물밑에서 대량 매집에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고래라고 하면 통상 1천만 개 이상의 XRP를 가진 거대 지갑들을 뜻하는데요. 정작 가격이 폭락하고 개미 투자자들이 겁에 질려가지고 던질 때 이 고래 지갑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3월 첫째 주 이후로는 추가 매수에 나섰고요. 소액 투자자들이 패닉에 팔아치운 XRP 물량 1억 8천만 개를 고래들이 받아간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지금 공포에 매도한 사람들은 손해를 봤지만 그 물량을 받아가지고 모은 사람들은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 왜 이렇게 조용히 XRP를 모으고 있을까요? 아마도 알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눈앞에 지정학적인 리스크, 즉 전쟁 공포가 언젠가 해소될 일시적인 악재일 뿐이라는 거.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가면은 XRP가 가지고 있는 탄탄한 펀더멘탈이 시장에 재평가될 거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전쟁이 끝없이 계속되진 않습니다. 금융시장의 공포가 언젠가 반드시 가라앉겠죠. 불안감의 안개가 거두어진 뒤에는 그동안 억눌려 왔었던 XRP의 가치가 한꺼번에 폭발할 가능성이 높을 거고요. 그 시점이 언젠가 될지는 단언할 순 없어요. 하지만 올해 하반기 정도가 될 것이다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한데요. 전쟁으로 치솟은 에너지 가격과 인플레이션도 결국엔 조정을 받게 된다는 거. 만약에 중재를 통해서 분쟁이 약간이라도 소강 상태에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시장 참가자들이 장기전에 익숙해지게 되면은 이 공포가 점점 무뎌지게 될 거고 연준도 늦어도 연말쯤에는 금리 인하 사이클을 시작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꽉 움츠러들었던 유동성이 다시 풀리기 시작을 하겠죠. 그때는 상황이 아주 다르게 전개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거시 환경까지도 보여주게 된다면 XRP가 올해 말쯤에는 2.5달러에서 3달러 중후반대까지도 상승할 수 있다. 이런 전망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전망치이고요. 시장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죠.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점은 전쟁의 공포 한복판에서 오히려 XRP의 쓰임새란 가치가 더욱더 부각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겠습니다. 어차피 투자에 대해서 계속 진행할 생각이시라면요. 이 시장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것,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구분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시장이 지루하거나 답답할 때 많은 분들이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바로 업비트 빗썸을 자주 들여다보는 건데요. 업비트를 하루에도 여러 번 확인하고 리플 XRP 가격 얼마인지 계속 확인해보는 습관들. 근데 사실 거래소를 계속 본다고 해서 수익이 더 잘난가? 또 그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의 경우가 너무나도 많은데요. 이 가격이 100원 오르면은 괜히 기분 좋아지고 100원 하락하면은 또 기분이 안 좋아지는 이 감정의 반복들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시장의 작은 움직임에 대해서 자꾸 감정이 계속 흔들리기 시작을 한다. 그럼 투자 판단에 대해서 점점 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이런 구간들에서는 차라리 지금 시장 사그름에 맞는 이런 대응들을 미리 생각해두는 편이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지금 내 평균 단가가 높든 낮든 이거 자체에만 집착하시기보다는 시장 흐름에 맞춰가지고 대응을 준비해보는 겁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 상승 나오는 구간에서는 적당한 단기 고점에서 분할 매도를 통해서 일부 수익을 확보하면서요. 또 반대로 시장이 다시 눌림목을 가지거나 하락하는 구간에서는 분할 매수 타점을 생각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매수 매도를 한 번에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구간을 나누어서 대응을 하시면은 시장이 상승하든 하락하든 훨씬 더 유연하게 대응이 가능한 거고, 이 상황에 따라서 알트코인도 너무 큰 비중이 아니라 낮은 비중으로서 활용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브리핑방, 알트방 이 세 가지 방에 있어서도 리플 전용방에서는요. 리플에 대한 장기적인, 단기적인 타점에 대한 안내뿐만 아니라 또 단기 종합방에서는 단기 종목에 대해서도 안내를 드리는 이유, 결국에 시장은 계속 순환을 하기 때문에 상황에 맞춰가지고 적당한 단기 타점하고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요. 이 무리한 비중이나 무리한 타점, 몰빵 매매가 아니라 적당한 비중을 활용해서 못 팔고 후회하시는 것보다는요. 현실적으로 팔고 나서 내 것으로 만드는 이런 매매를 살려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말씀드리는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 안전하게 운영하셔도 충분한 시장입니다. 이 투자에서 중요한 건요. 계속 시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움직였을 때 내가 어떻게 대응할지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 결국에 시장을 계속해서 확인하시면서 감정만 흔들리는 것보다는 내 기준과 대응 전략에 대해서 미리미리 만들어 두는 것들이 훨씬 더 큰 차이를 만들어내게 될 거예요.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